안녕하십니까, 용호남입니다. 오늘 제가 입고 있는 이 셔츠, 옥스포드 셔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셔츠의 카테고리 중에 이 옥스포드 셔츠를 가장 좋아하는데요. 그 이유는 이 캐주얼 셔츠지만 오늘날에 어느 정도 격식 있는 포멀함을 담을 수가 있고, 그리고 셔츠라는 포멀한 카테고리 안에 속했지만 캐주얼함을 어느 정도 담아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활용도가 높고 어울리지 않는 하의를 찾기가 어렵죠. 뭐 데님이라든지 뭐 치노, 반바지, 뭐 모든 카테고리의 하의에 다 잘 어울립니다. 물론 완벽한 수트를 차려 입을 때는 사용하지 않지만 그 나머지, 예를 들면 블레이저를 기반으로 한 세퍼레이트 차림이라든지 그런 것들까지도 전부 다 어울릴 수 있게 커버 가능하고, 이런 어떤 커다란 범용성 때문에 이 옥스포드 셔츠를 제가 가장 좋아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옥스포드 셔츠, 그리고 제가 이 옥스포드 셔츠를 만들어내는 브랜드 중에 가장 좋아하는 브랜드 짐먼 빈티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최초의 창업자죠. 막스 짐먼이라는 사람이 1932년에 미국 펜실베니아 지역의 애슐랜드 셔츠 앤 파자마 컴퍼니라는 공장을 설립하면서부터 이 브랜드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여담이지만 이 최초의 창업자는 원래 뉴욕에서 공장을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1920년대 후반에 세계 대공황이 터지잖아요. 그러면서 공장을 이주시키고 거기서 새로이 오픈하게 되는 어떤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들의 주 아이템은 당연히 셔츠와 파자마였겠죠. 그리고 이 최초의 창업자에게는 아들이 2명이 있는데, 이 2명의 아들이 78년에 이 사업체를 물려받으면서 뭐 자신들만의 브랜드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때 사명을 짐먼 브로스, 짐먼 형제들이라는 이름으로 사명을 바꿉니다. 그래서 1978년에 바뀌게 되고요, 사명이. 그리고 이 짐먼 브로스에 근무하는 사람들 중에 크리스 오버딩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 짐먼 빈티지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인데, 크리스 오버딩이라는 사람이 과거에 셔츠 원단을 재직하는 방법, 뭐 봉제하는 방식, 이런 것들이 적혀있는 기록서를 우연치 않게 발견하게 되고 짐먼 빈티지에서 사용되게 되는 이 셔츠의 패턴을 만들어내요. 이게 과거의 것들을 잘 재현해냈다 라고 해서 짐먼 브로스라는 이 브랜드 이름에 밑에 빈티지라는 단어를 써서 짐먼 빈티지라는 우리가 지금 현재 사고 있는 이 셔츠의 브랜드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이 시기는 2008년입니다. 그래서 짐먼 빈티지, 우리가 입는 이 셔츠를 기반으로 한 이 브랜드는 어떻게 보면 2008년에 런칭이 됐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짐먼 빈티지의 역사에 대해서 사람들마다 의견이 분분한데, 막스 짐먼이 최초로 시작한 1932년이 역사의 시작이다. 뭐 짐먼 브로스라는 형제들이 이 사업을 받아서 브랜드를 낸 1978년이 브랜드의 시작이다. 크리스 오버딩이 이 과거의 것을 만들어내서, 패턴을 만들어내서 셔츠의 어떤 원형을 만들어내고 사업을 시작한 2008년이 사업의 시작이다. 뭐 이렇게 사람들마다 의견이 분분한데요. 제가 볼 때는 2008년을 시작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과거의 아카이브, 기록되어 있는 아카이브를 전부 받아내서 2008년에 시작된 브랜드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과거의 아카이브를 이렇게 많이 물려받았다는 것은 완전히 행운이죠. 처음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네들의 과거에 있었던 히스토리나 헤리티지, 아카이브를 전부 물려받아서 그것들을 풀어낼 수 있는 스토리텔링이 있고, 그걸 가지고 2008년에 브랜드를 시작했다, 이렇게 보는 게 제가 볼 때는 가장 올바른 역사인 것 같습니다. 짐먼 빈티지 옥스포드 셔츠를 직접 보여드리면서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옥스포드 셔츠를 구매할 때 컬러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가져가야 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저는 항상 똑같은 대답을 해드립니다. 첫 번째는 화이트, 두 번째는 스카이블루, 세 번째는 스트라이프, 요렇게 3개 정도를 기본으로 구비를 해두시면 아주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추가적으로 하나 정도 포인트 컬러를 넣고 싶으면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핑크까지 추천을 드립니다. 이렇게 4가지 컬러를 구비를 해두시면 어떤 컬러의 하의가 오든, 어떤 컬러에 내가 위에 덧입을 상의의 컬러가 오든 거의 모자람 없이 커버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짐먼 빈티지의 옥스포드 셔츠 원단은
전통적인 재직 방식을 채택을 해서 원단을 생산해냅니다. 이 전통적인 방식이라고 하면은 폭이 넓지 않고 이 편직이 되는 속도가 느린 그런 구직기를 사용한다고 보면 되는데, 이게 장점은 천천히 편직이 되기 때문에 밀도가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된다는 장점이 있고요. 현대적인 어떤 개념에서의 단점으로 보면은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생산성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원단이 폭도 가뜩이나 좁은데 편직되는 속도마저 느리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생산성이 떨어지는 원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장점을 채택을 하고 그 과거의 것을 계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는 거고, 이거는 어떤 것과 똑같냐면 요즘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시는 셀비지 데님의 재직 방식과 굉장히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그 폭이 굉장히 좁고 그 양쪽 끝에 올이 풀리지 못하도록 셀프 엣지를 해서 만들어 놓은 그 셀비지 디테일을 살려서 만들게 되기 때문에 여전히 구직기 방식을 사용하는 방식이죠. 그리고 이런 박스 플리츠 형태, 이것도 역시 움직임을 편하게 하기 위한 어떤 디테일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런 락커 루프라고 하죠. 예전에 군인들이 자신의 관물대에서 이게 셔츠를 이렇게 걸어서 보관할 수 있게끔 이렇게 루프를 만들어 놓는 이 루프가 있습니다. 그리고 카라 뒤쪽에 버튼이 하나 있어서 이 셔츠의 카라가 움직이지 못하고 잘 고정되어 있도록 잡아주죠. 이런 백카라 버튼도 적용이 되어 있고, 그리고 셔츠의 플라켓을 따라서 이 플라켓의 맨 밑을 보시면 이 버튼 홀에 이들의 상징인 그린 컬러가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진먼 빈티지는 조금 독특한 형태의 버튼을 사용을 합니다. 이게 과거의 자료를 찾아보면 석회암의 원료로 만들어진 초크 버튼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 초크 버튼은 요즘은 불포화 폴리에스터 수지를 원료로 사용해서 생산을 해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 이 과거의 석회암으로 만들어진 이 버튼의 외형 빛깔이나 어떤 이런 강성을 현재는 불포화 폴리에스터 수지를 사용을 해내서 그렇게 재현해낸 이 폴리 버튼을 사용하지 않나, 초크 버튼이라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저는 듭니다. 제가 진먼 빈티지의 이 옥스포드 셔츠를 추천하는 첫 번째 이유는 클래식하기 때문입니다. 이 현대의 어떤 테크니컬하고 편안한 소재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침범해야 될 영역이 있고 침범하면 안 되는 영역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복장, 이 남자의 복식이라는 거는요, 어떻게 보면 과거의 예의범절, 규범 이런 것들을 다 답습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의 척도는 저는 셔츠와 수트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셔츠와 수트의 만큼은 현재의 편안한 어떤 기능성 소재들이 섞이면 그 스탠다드가 흐트러트려진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클래식한 셔츠와 수트에 있어서만큼은 이런 클래식함을 강조하는 거고요. 이 예절과 규범이 전통이라는 이름 하에 과거의 것들이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의복에 잘 녹아들어서 계승되는 것들이 제일 올바르다고 생각이 저는 들어요. 이 진먼 빈티지의 브랜드 모토를 보면 과거와 현재를 연결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브랜드 역사에서 말한 것처럼 이 과거의 원단 직조 방식이나 어떤 이런 봉제 방식을 아직까지도 고수하면서 어떤 과거의 것들을 이렇게 그대로 계승하는 듯한 어떤 이런 클래식함이 제가 좋아하는 그런 점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추천하는 두 번째 이유는 이들의 특유의 핏입니다. 제가 서두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옥스포드 셔츠는 캐주얼하지만 현대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의 포멀함을 커버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이들의 특유의 핏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요즘 유행하는 트렌디한 굉장히 루즈한 타입의 셔츠는 그런 포멀함을 담기에는 아무래도 약간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죠. 근데 이들의 셔츠는 어깨가 딱 맞고 아몰이 높아서 아몰을 잘 잡아주고, 그리고 이 카라의 높이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어떤 필요에 따라서는 타이를 멜 때도 이 스탠드의 높이 때문에 굉장히 알맞게 잘 떨어져요. 그리고 이 특유의 이 굴려져 있는 카라의 크기라든지 그 다음에 몸에 더 잘 맞는 이런 피팅, 이런 피팅감 때문에 이들은 테일러드 핏이라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슬림 핏이나 레귤러 핏 이런 핏보다 이들이 정해놓은 네이밍은 테일러드 핏이에요.
테일러드 핏이라는 거는 결국 어느 정도의 수트 스타일링에도 어울릴 수 있게끔 핏을 잡았다라는 어떤 의도로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특유의 핏을 잘 살려서 사이즈에 잘 맞게 입는다면 굉장히 필요에 따라서는 포멀한 느낌을 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테일러드 핏이라는 독특한 고유의 핏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요즘의 트렌드와 결부시켜서 넉넉하게 사이즈 업을 해서 입으시지 마시고 몸에 딱 맞게 자기의 사이즈에 잘 맞게 입으시기를 권합니다. 그렇게 경험해 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그렇게 이들이 제안하는 이 테일러드 핏을 내 몸에 잘 맞게 입으시는 걸 경험하시면 사람들이 왜 짐먼 빈티지를 옥스포드 셔츠에서 가장 탑순위로 꼽는지를 경험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짐먼 빈티지의 단점을 말씀드리면 이건 아까 장점에서 말씀드린 부분이긴 한데 원단의 밀도가 굉장히 높고 좀 단단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현대의 편안한 어떤 셔츠를 입어버릇 하신 분들한테는 이게 약간 불편하다고 느끼실 수가 있어요. 이게 역시 사람마다 다른 거기 때문에 이거를 저는 장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걸 단점이라고 보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사람마다 가장 호불호가 나뉘는 이 디자인적인 특성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약간은 높은 목 높이입니다. 그래서 이게 목이 짧거나 목이 두꺼우신 분들은 짐먼 빈티지를 좀 기피하시는 현상이 좀 있기는 해요. 근데 그렇다고 해도 도전해 보세요. 별로 그렇게 크게 이상하게 느끼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이게 남들이 볼 때는 거의 비슷한데 자기가 느낄 때 꼭 그렇게 느껴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테일러드 핏이기 때문에 요즘 트렌드한 핏과는 약간은 차이가 있다는 점, 그게 단점이라고 하면 단점일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제일 문제는 역시 가격, 과거의 방식과 이런 어떤 전통을 계승하는 원단, 그런 것들 때문에 생산성이 떨어지고 그렇다 보니 좀 가격이 높은 점, 그게 최대의 단점이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원단이 고급이면 옷값이 비싸다라는 거는 수많은 분들이 다 인정을 해주시는 부분인데, 사실 디자이너 브랜드라든지 컨템포러리 브랜드 같은 경우는 셔츠에 디자인을 과하게 넣을 수 있고 독특한 패턴을 사용을 한다든지 어떤 이런 식으로 눈에 보이는 어떤 디자인적인 요소들을 넣어서 가격을 높게 받으니까 많은 분들이 인정을 하는데, 이렇게 클래식하거나 그냥 미니멀한 셔츠 브랜드들 있잖아요. 그런 셔츠 브랜드들은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실 때가 많아서 저는 말씀드리는 게 이 옆솔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셔츠를 오픈하고 이 앞판과 이 뒷판을 연결하는 이 옆솔기가 있을 거잖아요. 이 옆에 이 솔기요. 이 솔기, 이 안쪽 내부의 봉제를 보시면 이 셔츠가 어느 정도의 고급 봉제를 사용하고 있는지를 보실 수가 있는데, 이거를 우리나라의 셔츠 공장 봉제 현장에서는 이걸 니혼바리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니라는 게 일본말로 두 개고, 혼이라는 거는 일본말로 이렇게 긴 어떤 사물을 셀 때, 그 개수를 셀 때 단위를 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니혼, 두 개, 그리고 바리는 바늘이죠. 그래서 이 두 개의 바늘이 겉으로는 쌍침으로 그냥 가고 이 안쪽으로는 두 개의 실이 맞물려서 체인으로 가게 되는 이런 형태의 봉제를 뜻하는데, 이 봉제의 장점이 이 안쪽의 시접을 깔끔하게 처리하고 이 사람이 이렇게 입었을 때 이 옆에 이 옆구리 부분이랑 이 사람의 몸통의 이 옆을 시접을 깔끔하게 처리했기 때문에 이렇게 걸리적거리지가 않고 편안하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장점이 있고, 이 옷을 봉제하는 봉제 필드는 아직도 너무 이런 일본말을 많이 쓰는데, 사실은 이거를 니혼바리라고 표현하면 안 되고 이제는 더블 펠드 심 스티치 이런 표현을, 정식 표현을 써야겠죠. 이런 더블 펠드 심 스티치를 할 수 있는 기계는 특종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봉제 공장이 보유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계를 가지고 있는 공장을 찾아서 가서 봉제를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특종으로 분류되는 이 기계의 특성상 봉제료가 비싸고요. 그렇기 때문에 고급 셔츠들은 이런 기본적으로 이런 형태의 봉제의 상태를 가지고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더블 펠드 심 스티치는 남자의 셔츠에 있어서는 거의 그냥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남자의 셔츠는 여자들의 블라우스처럼 그렇게까지 캐주얼한 영역으로 들어가진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런 정도의 기본적인 것들은 지켜주고 있어요. 하다못해 SPA 브랜드의 셔츠들도 이 정도의 사양은 전부 다 가져가지고 있습니다.
뭐 보세 셔츠가 아닌 이상은 전부 다 이 정도의 사양은 가지고 있다. 그럼 이 사양보다 더 고급 사양은 뭐가 있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잖아요. 그거는 쌈솔이라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셔츠들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브룩스 브라더스의 메이드 인 USA 과거의 셔츠인데요. 이 셔츠 같은 경우는 안쪽 솔기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쌈솔 같은 경우는 앞판과 뒷판을 연결하고 그럼 양쪽으로 시접이 있잖아요. 한쪽은 짧게 자르고 나머지 한쪽의 긴 쪽으로 이걸 접어서 감싼 다음에 봉제해서 마무리를 하는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는 옆선의 어떤 입었을 때 옆솔기가 전혀 몸에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시접이 깔끔하게 처리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고급 봉제 방식으로 뽑히는 거고요. 이런 봉제 방식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바르바라든지 뭐 프레이, 그다음에 뭐 보렐리 뭐 이런 정도의 셔츠 브랜드에서 특히 수트와 가깝게 있는 그런 셔츠 브랜드들이 채택을 하는 방식인데 이거를 오라리의 셔츠가 이 옆솔기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즘 많은 분들이 뭐 쌈솔 이렇게 이런 봉제 방식에 대해서 정보를 알아버리신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정말 최고급 셔츠가 아닌 이상은 웬만하면 이 더블 펠드 심 스티치, 아까 말씀드린 니혼바리 방식으로 전부 다 봉제가 된다 라고 보시면 되고, 오라리 같은 좀 독특한 예외의 경우는 있다, 뭐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심지어 셔츠의 땀수까지 얘기를 하죠. SPI라고 하는데 스티치 퍼 인치입니다. 1인치에 이 셔츠 봉제의 땀수, 스티치가 몇 개가 들어가 있느냐,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건데, 이것도 사실 기본적인 완전 캐주얼 셔츠들은 10에서 14 SPI 정도를 채택을 하거든요. 그리고 뭐 드레스 셔츠 같은 경우는 뭐 14에서 20 SPI 정도, 뭐 요 정도면 충분히 고급 셔츠 안에 범주에 들어가는데, 요즘은 이 땀수 경쟁을 뭐 하는 어떤 이 제조사들의 어떤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지 뭐 20수 땀수가 넘어가는 땀수를 봉제를 하고 그거를 이제 자신들의 스펙을 막 자랑하는 어떤 그런 현상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원단과 내 몸에 잘 맞는 실루엣, 핏입니다. 사실 이 두 개가 제일 중요한 거지, 나머지는 뭐 제조하는 방식을 조금 더 고급으로 높였느냐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방식을 채택했느냐 정도의 문제지, 뭐 그렇게까지 중요한가라는 생각이 저는 들 때는 있습니다. 물론 굉장히 고가의 셔츠를 돈을 주고 살 때는 저도 그런 봉제 방식이나 어떤 이런 SPI 정도까지도 이렇게 한번 눈으로 체크를 하긴 하지만 그게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에요. 오히려 옆솔기의 봉제 방식이 얼마나 고급으로 사용되었는지나 뭐 SPI 같은 땀수보다는 버튼의 퀄리티를 훨씬 더 많이 보는 편입니다. 자개 버튼은 아무래도 일반적인 폴리 버튼에 비해서 훨씬 더 예쁜 빛깔을 띠거든요. 자, 이렇게 옥스포드 셔츠로부터 시작을 해서 진먼 빈티지의 역사와 특징들, 그리고 고급 셔츠의 봉제 방식들까지 간단하게 한번 브리핑해봤습니다. 누차 말씀드리고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셔츠는 무조건 입어보고 사시고 제일 중요한 것은 원단과 핏입니다. 봉제 방식이나 뭐 땀수 같은 거에 현혹돼가지고 그런 디테일을 따지시다가 제일 중요한 원단과 핏을 놓치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거듭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과거의 것들을 계승하면서 전통적인 방식들을 채택하고 있는 것을 중시하기 때문에 원단도 꼭 면 100%로 된 셔츠를 고르시기를 권합니다. 아직은 일교차가 심하기 때문에 셔츠를 단벌로만 입고 다니기는 좀 무리가 있을 수 있지만, 이제 점점 따뜻해질수록 단벌로 입고 다닐 수도 있고, 더워져도 셔츠 소매를 걷고 다니는 등 셔츠는 활용도가 굉장히 높고, 특히 이 옥스포드 셔츠는 정말 범용성이 넓기 때문에 적극 추천드리는 카테고리고요. 꼭 화이트, 스카이블루, 스트라이프 이 순서대로 구매를 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컨텐츠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번에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